자, 2025년은 정말 격변의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한테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만한, 리스크를 야기할 만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한번 싹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길게 쭉 정리를 해본 글이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장 볼 때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호재도 악재도 아니고 불확실성이에요. 왜냐하면은 기관 매수, 국가 매수 이런 거 전부 다 불확실성 앞에서 무용이에요. 기관들은요, 불확실성이 있으면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슈를 딱 보자면은 트럼프 취임이죠. 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중심주의,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과의 충돌도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열린 시각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조금 있으면 취임을 할 텐데, 비트코인은 10만 불을 재돌파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략자산 채택 법안도 도입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전략자산으로 채택되게 되면 정말 이 경쟁적인 매수가 이어질 텐데, 국가기관이 매수에 참여하는 거는 정말 그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14번째 주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채택 법안을 도입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미국과 브릭스의 대립 구도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브릭스와 G7,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와 미국을 필두로 한 G7의 분쟁이 격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체급은 G7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미래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 이런 거 브릭스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얘네들도 구매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알다시피 브릭스는 중국,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인도 이렇게 이제 쟁쟁한 나라들 앞으로 지금 잘할 가능성, 포텐셜이 많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브릭스의 국가들과 복수 미국주들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비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 비트코인 의무화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매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 우회적으로 점점 투자를 허용해주고 있고, 러시아도 투자를 아예 다 완전 닫아버렸다가 다시 오늘 조금씩 개방을 하고 있죠.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중국, 러시아, 브릭스 질 수 없죠. 주도권을 다시 이쪽으로 땡겨오려고 줄다리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금융 허브인 스위스도 이렇게 비트코인 판에 뛰어들게 되면서 정말 판이 커지고 있다. 판 자체가 커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가져가는 파이가 작아지더라도, 비율이 작아지더라도 판이 커져버리면은 우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기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브릭스와 미국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경쟁적인 비트코인 매수, 그리고 이 시장이 이제 격변하게 되면은 격변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었죠. 보시면요, 이 브릭스 회원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G7보다는 체급적으로 안 됩니다. 금융이나 뭐 이제 GDP나 나라의 기반 산업, 첨단 산업 이런 걸로 봤을 때 중국 정도로 빼놓으면은 나머지 나라들은 아예 잽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사업의 지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래 산업에는 뭐가 중요하죠? 니켈, 히토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를 지금 중국이 보석을 해서 브릭스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유통망을 꽉 쥐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한 에너지도 이 나라들이 굉장히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크기 자원, 주요 자원, 그리고 에너지, 유통망을 통해서 나머지 나라들, G7, 미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격화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증시는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아마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자산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단순히 보면은 유통망 등 얘들이 장악하고, 그럼 막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고 생활물가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닥칠 수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코인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브릭스의 태동과 그 움직임을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 방향성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속도 조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인하의 속도가 느려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악재냐 하면은 악재는 아니야. 왜냐면 연준이 시장 관리 능력이 아주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미국을 확실히 딱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능력, 그런 다음에 경제적으로 리스크를 터뜨리지 않고 관리하는 이 능력이 좀 돋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올해 상반기에 연준의 양적 긴축이 멈추게 됩니다. 양적 긴축은 뭐냐면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금리 인하로 내려가고 있는 유동성보다 양적 긴축으로 빨아들이는 유동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양적 긴축이 종료하게 되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계속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양적 긴축이 슬슬 종료될 때가 됐다. 이게 24년의 4월적 이사인데 이제는 25년 1월이죠. 내년 초 종료 전망인데 딱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슬슬 각을 재다가 양적 긴축을 딱 끊어버린다. 그러면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금부터 이제 좀 큰 데서 봤으니까 이제는 좀 작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AI
AI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올트만이라고 AI 신봉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상과조차도 AI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AI를 잘 다루는 기업이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트럼프 임기 내에 초인공지능 AGI가 발명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I가 트렌드를 딱 타고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가 아직까지 그렇게 발전을 못할 것 같고 AI가 발전되면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닙니다. AI가 주목을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 코인 섹터 중에서 AI 섹터가 강세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돈이 내러티브를 만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러티브가 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몰리는 곳에 내러티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AI,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죠. 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뛰어들어가지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I 중에서 특히 AI 에이전트와 같은 기술들, 이제 자가 발전 AI와 좀 적용되면서 실시간으로 정말 발전이 눈에 딱 띄는, 다음에 기업의 성적도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AI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AI에 편승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큰화 섹터 RWA인데, 이쪽은 아직까지는 잘 가닥이 안 잡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보류를 하고, 일단은 올해는 AI 정도,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솔라나 ETF 이 정도만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